개념으로 가르치고 하는 것과 그 문제의 유형을 외웠을 경우에 어느 것이 더 낫느냐. 문제를 다 외운 애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단 조건은 새로운 문제가 나온다면 개념 배운 애가 낫습니다. 개념으로 문제를 푼다 소리는 개념을 가지고 이 문제 사용하는 거고, 개념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문제를 빨리 푸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기술이 아니잖아요. 다시 푼다면 더 빨리 풀겠죠. 이게 모두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간혹 사람들이 물어봐요. 개념으로 모든 문제가 다 풀리냐. 자, 뭐 문제를 풀 수 있는 개념밖에 그거밖에 없는데 그거 없으면 어떻게 해요? 개념을 공부하고 문제를 풀어서 개념이 튼튼해지면 처음 본 문제도 적응이 가능한 거고, 이것이 처음 보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개념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학교 성적이 안 나온다라고 하는 의심이 드신 거예요. 제가 개념으로 가르치면은 점수가 안 나올 거라고 하는 것도 오해이십니다. 왜 그러냐면, 개념으로 가르치고 하는 것과 그 문제의 유형을 외웠을 경우에 어느 것이 더 낫느냐라고 생각할 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문제를 다 외운 애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단 조건은 새로운 문제가 나온다면 개념 배운 애가 낫습니다. 무슨 말 뜻인지 가죠. 근데 중학교의 문제가, 학교에서 나오는 문제가 뭐 나올지가 거의 뻔해요. 기출을 서너 개가 돌리면 그 안에서 웬만큼 다 나올 거고, 불안하다 그러면 몇 개 더 풀리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개념과 기술의 관계를 잘 모르셔서 그래요. 개념으로 문제를 푼다 소리는 개념을 가지고 이 문제 사용하는 거고, 개념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문제를 빨리 푸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기술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문제를 다 풀고 나면 문제가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아이가 느끼기에 문제를 푼 게 많이 돌아갔다는 느낌이 들어요. 다시 푼다면 더 빨리 풀겠죠. 이게 모두 기술입니다. 근데 기술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최종적으로 가장 빨리 풀리는 기술은 뭐냐면, 개념 다 필요 없고 여기다 대입해. 여긴 개념이 아무것도 안 쓰이면서 문제가 가장 빨리 풀린 케이스죠. 지금 대부분의 문제가 이런 거예요. 이런 문제는 이라고 출발하죠. 기술입니다. 이런 문제는 여기다 대입해. 여기서 대입하면 방정식이 나오고, 방정식을 푸는 건 연산이고, 연산은 생각한 게 아니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을 배울 필요는 없어요. 저절로 돼요. 그러니까 간혹 사람들이 물어봐요. 개념으로 모든 문제가 다 풀리냐. 제가 아까 목수 얘기했죠. 목수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아까 목수가 이렇게 허리띠에 모통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뭐 토비니 뭐니 있잖아요. 그 도구로 집 다 져요? 그럼 목수가 뭐라 그럴까요? 그걸로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 뭐 문제를 풀 수 있는 개념밖에 그거밖에 없는데 그거 없으면 어떻게 해요? 못 풀죠. 그거 문제는 다 푸느냐라고 하는 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교과서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개념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거를 완전히 만들어서 내 거로 다 풀 수 있는 거고, 의심은 그게 드는 거죠. 이거 말고 딴 개념이 나오지 않을까. 내신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큰 시험들은 그런 일 없어요. 왜냐면 수능이나 이런 곳에서는 그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출제위원으로 잡히는데 그분들이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이 문제는 여기서 쓰이는 개념이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운 게 아닙니다. 빼세요. 우리 배운 적 없습니다. 아니면 이 문제 어디에 나왔던 건데요? 그래야 새로운 문제를 놓죠.
있는 문제 빼는 거, 우리가 안 배운 개념이 빠지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들이 선생님이. 그럼 무슨 소리죠? 우리가 배우는 개념으로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다만 이게 도구인 건 맞고요. 이거를 가지고 개념만 가지면 다 되느냐라고 할 때 사람에 따라 좀 다른 게,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처음 보는 문제를 있을 때 이거 풀 수 있는, 개념으로 풀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볼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개념을 제가 만들기도 하고 그랬지만 저도 다 아는 건 아니고 저도 새로운 문제를 계속 봐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 보는 문제에서 이때도 이 개념을 쓰는구나. 확신을 가져요. 근데 이게 새로운 문제를 푸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개념이 없을 때 문제를 풀 수는 없어요. 사람들이 무슨 아이디어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차고에 있는, 모통에 있는 이 도구들만 가지고 집을 쓰는데 여기 있는 거를 망치 쓸 때, 톱 쓸 때 이게 무슨 아이디어예요? 나무를 자르는데 망치 안 치고 톱 쓰는 게 아이디어예요? 내가 갖고 있는 도구를 쓰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런 말인 거고. 그러니까 개념을 공부하고 문제를 풀어서 개념이 튼튼해지면 처음 본 문제도 적응이 가능한 거고, 이것이 처음 보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어떤 게 정해질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실제로 교과서에서 해주는 거는 개념이 하나도 없고 연산도 제대로 안 길러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좋아하는 연산만 잘하잖아요? 수학 잘한다고 할 거예요, 아마. 그러나 그게 수학 잘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애보다 잘하고 빠른다고 하는 게 지금 아직 수학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개념을 배운 적도 없어요. 그리고 사실 연산만 되면 초등 거 거의 90점 이상 나와요. 이거를 가지고 뭐 수학을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어차피 초등에서 개념들을 안 가르쳐서 지금 초등 개념을 안 가르친 상태에서 중학교의 그 과정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중학교 가르치면서도 초등 거 하겠다는 소리예요. 초등 거 없이 중학교 거 가능한가요? 가르치면서 다 하니까 애들이 좀 어렵겠죠, 좀 더. 그러나 뭐 초등 거를 해준다면 좀 더 낫겠죠. 왜냐면 시간이 좀 많으니까. 애들은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서 새로운 개념도 배우고 초등에서 못 배웠던 개념도 같이 배워야 되니까. 그런데 초등에서 개념을 좀 더 배워서 중학교 거 해준다면 아이들이 좀 더 쉬운데, 만약에 초등 거 못한다 하더라도 중학교 것을 완전하게 내 거로 만드는 작업을 계속한다면, 그 원래 수학은 중학교 거 쓴다고 해도, 중학교 문제를 푼다고 해도 초등 거 다 나와요. 고등 거 푼다고 하더라도 초등, 중등 거 다 나오고. 그래서 점진 반복법이 가능한 게 수학이에요. 근데 점진 반복법이 아니라 그 직접 반복법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 얘기하려면 좀 긴데, 모고 습득 방법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 방법이 잘못된 거고, 잘못돼서 다 어려운 거고, 그 어려운 게 우리나라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모르는 거예요. 제가 보기로는 전 세계 최초로 개념을 정리하고 공부 방법을 제시하는 거라고 제가 보여져요. 그래서 믿고 하셔도 되는 게, 저는 이 방법으로 25년 동안 가르쳤어요. 그리고 아이들 힘들게 하고 막 어렵게 막 큰 게 아니라, 제가 아이들 10점, 20점 했던 애들을 100점 만들고 전교 1, 2등 만들었을 때 아이들 반응은 다 뭐였냐면, 저한테 막 훌륭하시다 그런 게 아니라 선생님이 한 게 뭐 있어요. 정말로. 왜냐면 제가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도 안 어려웠어요. 그런데 지금 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어려워야 공부인 줄 알아요. 저랑 공부했을 때 안 어려웠다고요. 저 15분 가르치고 왜 15분 가르쳤겠어요? 안 가르치려고 15분 한 거고, 안 가르치려고 개념 도구 준 거예요. 아니, 집 짓는데 필요한 도구들 주고 이제 네가 줘봐, 그런 거잖아요.
하나하나 기술을 가리키고 문제 유형으로 하려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만약에 문제를 풀어줬다면 15분이 아니라 2시간도 부족했을걸요? 그렇잖아요. 저는 개별적으로 문제 잘 안 풀어주고 저도 문제 안 풀어요. 애들이 그래요. 고등학생들이 선생님 진짜로 개념만 있으면 수학 다 풀리나요? 제가 그래요. 내가 문제 풀 때 너한테 안 알려준 걸로 풀 때? 그러니까 다만 이거를 튼튼히 하라는 거가 목표고,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목적 자체가 개념을 잡으려고, 개념을 튼튼히 하려고 하는 게 목표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에 대한 그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제 생각은 그래요. 초등, 중등의 문제가, 그러니까 개념으로 문제를 풀잖아요. 근데 개념이 몇 개 안 된다고요. 근데 문제풀이 방법이 몇 개겠어요? 개념의 개수와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 푸는 방법은 비록 돌아서 그렇지 몇 개 안 된다고. 왜? 개념이 몇 개 안 되니까. 그런데 그 문제풀이 방법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보이는 이유는 기술 때문이에요. 제가 개념으로 가르치니까 기술을 몰라 보여요?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기술을 제일 많이 할걸요? 어떤 거 하나를 명확하게 안다는 것은 다 아는 거예요. 제가 기술을 안 가르치는 거지 기술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니 전체 다 아는 사람이 그거를 빨리 할 수 있는 요소들을 다 알고 있지. 다만 안 가르치는 거예요. 저보고 풀려면 빨리 풀겠죠. 근데 애들은 저보고도 늦다고는 하더라고요. 왜냐면 문제 읽어볼 시간을 안 줘요. 선생님 답이 뭐예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면, 야 나도 문제는 읽어야 되잖아. 근데 얘들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학원에서 이거 답 뭐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답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면 그 문제집을 잔뜩 푸는 분이잖아요. 답 다 외워요. 전 그 문제 처음 봐요. 문제를 읽고 해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전 블랙라벨이나 뭐 이런 거 푼 적이 없어요. 제가 이제 개념을 해서 가르치고 아이들한테 블랙라벨이나 이런 게 풀라고 하거든요. 그럼 애들이 이제 이렇게 풀어요. 그래서 블랙라벨도 뚫고 뭐 최상위니 A급이니 뭐 다 뚫고 수학의 심까지 다 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니네가 지금 풀고 있는 문제를 내가 푼 적도 없고 거기 뭐 나오는지도 몰라. 근데 내가 너한테 준 것은 문제 풀을 도구를 준 거지. 내가 뭐 나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풀어야 알지. 난 중학교, 고등학교 문제집도 거의 푼 적이 없어요. 문제집 자체를. 저는 이제 문제를 푸는 게 주로 대부분 애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저는 대부분 처음 보는 문제가 대부분이 안 풀어봐서 처음 보는 문제를 푸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도 전국 1등이 되는 애도 수학에 자신감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려워요. 왜?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걔네가 수학을 무서워하거나 어려운 게 아니라. 근데 걔네들이 발발 떨면서 시험장 들어가지 않아요. 왜 그러겠어요? 어떤 문제인지 처음 볼 거는 맞는데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도구는 다 아는 거예요. 왜? 내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다 푼다라는 사실은 알아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걸로 풀 거라고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안 두려워하는 거고, 뭐 어차피 애들 2개 다 틀려도 킬러 문제 2개 다 틀려도 1등급이에요. 뭐가 두려워요? 다 맞을 수도 있고 뭐 한 개 틀릴 수도 있는 거고, 한 문제 틀려도 서울대 가요. 지금 현 상태. 지금 약간은 좀 문제 형태가 바꾸긴 했는데 어찌됐든 그동안 그래 왔다는 거죠. 선행도 두 종류죠. 중학교와 고등학교 거. 중학교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풀어버리면 돼요. 몇 개 안 됩니다. 근데 고등 심화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중학교 거를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소리예요. 몇 개 안 되니까 다 풀어버리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차피 그거 별것도 아닌데 고등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아이의
능력과 실력을 키워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주안점을 둬야죠. 왜요? 지금부터 지금 중학교 올라간다고 쳐도 6년간을 그거 시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고등학교 가서 고2, 고3에서 개념을 모르고 유형 풀어서 잘 푼 애가 단 하나 있어요? 개념을 모르는데 2등급, 1등 만점 나오는 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 명도 없어요. 학교 다닐 때 보시잖아요. 여러분이 잘했다라고 하는 건 아니라 구경은 해보지 않았나요? 잘하는 사람? 아니, 워낙 스포츠가 많아서 전교에 꼭 1등 있잖아요.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은 개념 싹 다 알고요. 입으로 다 나와요. 어렵잖아요? 정의대로 개념대로 푼다고 해요. 제 말은 그런 애가 잘한다고요. 머리 좋은 애가 잘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전교 1등 중에서도요. 두 종류가 있어요. 머리 좋아서 잘하는 애 있고 진짜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는 애들이 잘하는 케이스도 있고 둘 다 있으면 더 좋고요. 전교 1등이 머리 나쁜 케이스들이 있긴 있는데 많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는데 이제 한 동네에 저한테 이제 총두부터 배운 애예요. 근데 한 애는 머리가 좋고 머리가 좋으면 상대적으로 열심히 안 하죠. 근데 머리가 나쁜데 열심히 하죠. 그럼 인간의 이치가 다 그런 거죠. 머리가 좋은데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머리가 좋으면 열심히 안 하고 머리가 나쁘면은 열심히 하죠. 왜냐면 머리도 나쁜데 열심히 안 하면 우리가 대화 소재로 사용도 안 하잖아요. 아니, 애가 공부를 안 하는 얘기를 왜 해요? 지금 저는 공부를 안 하는 애를 억지로 데려다가 지금 잘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저 못해요.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못하는 애를 데리다가 막 하려면 1대1로 지도해야 돼요. 그거를 하려면 제가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늙어서 그거 하면 돼요. 근데 지금은 어디까지냐면 보통의 아이가 열심히 했을 때 갈 수 있는 길까지를 만들자. 내가 하면 보통 좀 낮아도 되지만 지금 선생님을 둬서 하는 것까지는 보통까지는 가능하게. 지금 제 말은 그거예요. 지금 이런 과정들을 하는 이유가 머리 좋은 애 잘하자고 하면 머리 좋은 애 그냥 놔둬도 돼요. 어차피 교육 없어도 머리 좋은 애가 다 잘하잖아요, 현재. 그게 아니라 저는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아이들.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거를 하는 거지. 안 해서 못 한다. 할 수 없는 거죠. 그거 어떡해요. 그거 설득도 못 해요. 특히 고등 가서 제가 설득을 해본 적이 없어요. 고등 가서 공부 안 하겠다고 마음 먹은 애를 갖다가 있잖아요. 막 설득을 해요. 이렇게 앞으로 삶이 어떻고 하면서 막 설득을 해요. 그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맞대요. 맞는데 안 한대요. 무슨 그게 아니에요. 해야 뭘 설득을 하지. 맞다는가요? 어머님 막 얘기해 보세요. 지금 막 합리적 설득이 고등학생들 될 것 같죠? 그때는 내 자식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때는 아예 지금 포기하세요. 고등학교는 지금 잘 잡아서 그때는 어머님이 무조건 지원하는 멘토로 변신할 생각을 해야 돼요.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전까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갔는데 사이가 나쁘다. 잘할 수 없어요. 엄마 말이 맥히지도 않고 심하면 엄마 배기 싫어서 공부 안 해요. 제 인생을 갉아먹는 놈들이에요. 지금 도대체 합리적 사고라고는 찾을 수 없는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바라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선행과 심화가 그런 거예요. 선행은 지금 현재 교과 과정 내에서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부터 재수 삼수하려고 계획 잡지 않죠. 그래서 선행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등학교 올라가 있는 사항들은 애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무엇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도 요즘 교과 과정이 부담이 많이 줄어들어서 고1까지가 잘 된다면 고2에서 한 3과목 정도 하는 거는 고1보다 좀 쉬워서 가능하다. 고1이 잘 나온다. 그럼 더 가셔도 돼요. 근데 고1이 안 나온다. 더 가는 거는 아무 무의미한 짓이에요. 무슨 우리의 지금 미적분해라는 말이 의미가 없어요.